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달입니다.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2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그 마음껏 나타내기는 좀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윗사람의 기대에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육해살 운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이런 활인업에 종사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기 그 주장보다는 겸손을 좀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좀 상식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관제수나 구설수 같은 그런 불상사에 좀 휘말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6세, 66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간합 같은 경우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제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에 호감도 가고 끌림도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그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과 인연도 조금 박하고 남편 덕도 좀 약한 그런 시기니까 아끼고 보살피는 부부에는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닭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의 기복이 좀 많은 시기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기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라는 안정적인 시기라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재물도 풍요로워가지고 여유도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은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이 엄덕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다 보니까 의식주도 안정되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일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녀분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4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해외 유학이나 이민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바뀌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곤란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 덕이 좀 부족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아내와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2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2일날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개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급살의 원진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급살의 원진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급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생기기 쉽겠고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기기 쉽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는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압박도 받게 돼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대립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을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예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17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들은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승 간의 교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승의 도움도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에 속하지만은 멀리 이동한다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는 이 지살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직장의 이동 변동,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21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주선으로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자영이고요. 22일도 같은 장성살의 자영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쉽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시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23일도 같은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도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사람도 맞이할 수 있는 대기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2월 달이죠.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